하늘에서는 돈벼락이 쏟아지는데 정작 땅 위에는 차 한 대 지나갈 길이 없어 절규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풍경입니다. 당시 사우디는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통틀어 현대적인 도로는커녕 모래 위에 남은 희미한 바퀴 자국이 사실상 교통의 전부였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넘쳐나는 달러를 움켜쥐고 전 세계 건설 강국들에게 절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우리 땅에 길을 깔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50도를 가볍게 넘기는 살인적인 사막은 인간이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최첨단 장비조차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엔진이 터져버린다는 것이 그들의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강대국들이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며 등을 돌린 바로 그 자리에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극동의 작은 회사 한 곳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모하다는 비웃음과 우려를 뒤로하고 사막으로 떠난 이들은 결국 사우디 국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버렸고, 이 단 한 번의 도전은 대한민국 건설 50년 역사의 첫 단추이자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한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없던 한국의 건설사는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도 포기한 사막에 꼿꼿하게 길을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사막의 밤을 수천 개의 횃불로 밝히며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뜨겁고도 치열했던 기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1973년 가을, 중동에서 전쟁의 포화가 터지자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제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자 기름값은 한 달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에 불과하던 원유가 11달러를 돌파하자 사우디 정부의 금괴는 평생 구경도 못해본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한 사막 왕국이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 경제의 명주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부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엄청난 오일머니를 국가 발전에 쓰려고 보니 기가 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물류를 지탱할 도로망이 전무했던 겁니다. 당시 사우디는 홍해를 낀 최대 항구 도시 예다에 전 세계에서 보낸 수입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내륙으로 운송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도 리야드나 성지 메디나까지 물건을 보내려 해도 모래바람 한 번에 길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럭들은 모래에 빠져 고립되기 일쑤였고 50도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타이어는 주행 중에 녹아내렸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 돈을 써서 나라를 근대화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당시 세계 건설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의 벡텔 같은 거대 기업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미국 기술자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낮에는 아스팔트가 굳기도 전에 액체처럼 변형되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닥쳐 인부들이 병듭니다. 여기선 그 어떤 공학적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의 엄격한 노동법과 안전규정을 적용하면 공사기간을 맞추는 건 불가능했고 살인적인 환경에 따른 막대한 보험료를 따지니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 역시 술과 여가가 금지된 엄격한 이슬람 사막 환경에서 자국 직원들을 버티게 할 자신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인물이 한국 삼환기업의 최종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형제들과 함께 회사를 세워 주한미군 공사를 수행하며 바닥부터 기술력을 쌓아온 건설 1세대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오일 쇼크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면서 주요 수입원이었던 파병 및 건설 특수까지 끊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먹고 살 길을 잃어가던 그때 최종환 회장은 사우디라는 낯선 땅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는 무작정 사우디로 날아가
제다의 낡은 호텔에 머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한국인들에게 달나라만큼이나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최종환 회장은 직접 지프차를 몰고 지형 정찰에 나섰습니다. 지도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 그는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수백 킬로미터의 모래 언덕을 넘나들었습니다. 차가 모래에 빠지면 직접 삽을 들고 모래를 팠고, 식수가 떨어져 입술이 갈라지는 고통을 견디며 사막의 생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주변에선 무모한 짓이다, 거기 가면 회사 망한다며 뜯어말렸지만 그는 남들이 포기한 그곳에 우리의 생존권이 있다며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내며 당당히 1등을 차지했지만 사우디 관료들은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국, 거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 아니오. 당신들 실력을 어떻게 믿고 이 거대한 공사를 맡기겠소. 결국 계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2번이나 더 고배를 마셨습니다. 6개월간 사막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고생한 결과가 연속 실패로 돌아오자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종환 회장은 포기하는 대신 사우디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4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막마을 카이바에서 알룰라를 잇는 164km 고속도로 공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총출동한 격전지였습니다. 현장은 해발 700m의 고원지대로 날카로운 바위산과 미세한 모래가 뒤섞인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터키가 깔았던 철길조차 열기에 휘어 나뒹구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환기업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한다는 정신으로 입찰했고 1973년 6월 6일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중동 진출이라는 역사적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수주액 2,427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 한 장의 계약서에 담긴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초 한국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은 카이바 사막 한복판에 첫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50도의 폭염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화나 인터넷은커녕 편지 한 통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두고 온 가족들의 사진을 품에 넣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매일 아침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물이었습니다. 도로의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흙에 적당량의 물을 섞어 단단하게 굳혀야 합니다.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구할 길은 막막했습니다. 100km 밖 오아시스에서 물차를 끌어오느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물값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현장을 지키던 한국인들의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사막에도 1년에 한두 번은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빗물이 순식간에 골짜기로 흘러간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모하게도 거대한 구덩이 5개를 팠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거짓말처럼 쏟아진 폭우로 7만 톤의 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물의 신화는 사우디 전역에 한국인은 사막에서 물도 만들어낸다는 전설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자재비가 폭등한 것입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가격이 3배 이상 뛰어오르며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가 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250만 달러의 수익은커녕 오히려 250만 달러 이상의 적자가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사막에서 공사하던 유럽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더 이상의 손해는 못 보겠다며 위약금을 내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삼환기업은 남았습니다. 최종환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대한민국의 신용은 영원히 끝난다. 적자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들의 집념이 사우디 왕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횃불 작전입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제다 공항에서 메카로 향하는 도로 2km를 불과 40일 안에 확장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지만 한국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50도의 폭염 속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수천 개의 횃불을 만들어 공사장 전 구간에 꽂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한국인들은 그 횃불 아래서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장비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밤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파이살 국왕은 발 아래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어두운 사막 한복판에 붉은 횃불의 바다가 물결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빛 사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횃불을 밝히는 저들은 누구인가? 라는 국왕의 물음에 수행원은 한국에서 온 건설 인부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우디 왕실은 한국 기업을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형제와 같은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의 특명으로 사우디의 주요 핵심 공사들이 줄줄이 한국 기업들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이 중동으로 떼거지로 진출하는 거대한 물꼬를 텄습니다. 1978년 한 해에만 한국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공사 수주액은 무려 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우리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벌어온 이 귀한 달러는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포항제철이 세워졌고 경부고속도로가 닦였으며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한국의 가난을 씻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는 강력한 연료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당시 중동 신화의 주역이었던 1세대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한기업이 닦았던 그 164km의 사막도로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수공사 한 번 없이 사우디의 대동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과 폭염을 견뎌낸 그 단단한 길은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지킨다는 숭고한 정신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을 짓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세계 무대를 누비는 그 거대한 저력의 시작점은 바로 1973년 사우디의 밤을 밝혔던 수천 개의 횃불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우리 선배들의 이 위대한 도전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더 깊고 생생한 역사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진 기적의 역사들을 발굴해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